자, 안녕하세요. 일단원 사장, 사회문화의 변화와 대중운동, 3절 민족문화 수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화사 중심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민족의 문화를 지키려는 운동, 이것이 민족문화 수운동인데 특히 1930, 40년대 일제가 우리 민족 문화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던 적이 있죠. 민족 말살 정책인데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했던 부분들이 이제 민족문화 수호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를 특별히 3, 40년대로 한정하시면 안 되고요. 일제강점기 전반적으로 우리 민족의 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 이렇게 해서 좀 넓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민족 문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뭘까요? 우리가 다른 민족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 두 가지는 다른 나라의 역사와 다른 한국사가 있겠죠, 그렇죠? 다른 나라의 역사가 당연히 다르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언어와 다르죠. 우리 민족의 한국어 그리고 우리 민족의 한국사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민족 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 우선 한글 연구입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단체가 두 개가 나오는데 조선어 연구회 1921년에 창설이 됐고 이 단체의 활동과 그리고 1931년에 이 조선어 연구회의 이제를 계승한 단체인데 1931년 조선어학회 단체 이름도 비슷하고 활동도 혼동하기가 쉬운데 시험 문제는 이 두 단체의 활동을 구분하는 것이 시험 문제로 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조선어 연구회입니다. 자, 한글날 있죠? 이 한글날의 시초가 된 날이 바로 각야 날입니다. 각야 거겨 할 때 그 각야. 그래서 이 각야 날을 제정했던 단체가 조선어 연구회다. 자, 그리고 잡지 기간지로서 한글을 발행했던 단체도 조선어 연구회다. 한글 보급 운동도 전개했고요. 이것이 조선어 학회로 확대 개편이 됩니다. 자, 조선어 학회는 좀 활동 내용이 많습니다. 한글 보급 운동도 똑같은데 이게 중요하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표준어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도 통일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총독부의 탄압을 받아서 이것이 조선어 학회 사건 1942년의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결국 이 단체가 해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다룬 영화도 있죠. 말모이라고 하는 사전을 우리말로 이제 말모이라고 하는데 이 말모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상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단체 활동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맹 퇴치 운동입니다. 이것은 신문사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운동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신문사들 입장에서 문맹률이 너무 높으면 신문의 판매에 좀 어려움이 있겠죠. 특히 이 문맹률이 높았던 지역이 농촌 지역이라서 이 문맹 퇴치 운동은 우리가 다른 말로 농촌 계몽 운동이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농촌 계몽 운동. 자, 이렇게 메모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 당시 대표적인 신문사 두 군데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되겠죠. 자, 이 조선일보가 진행했던 문맹퇴치 운동은 문자 보급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이름이 비슷하죠. 문맹퇴치 운동은 곧 문자 보급 운동이다. 그래서 되게 직설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운동입니다. 자, 아는 것이 힘이다. 뭐 배워야 산다 이런 구호로 한글 교재인 한글 원본도 보급을 하면서 뭐 강연회도 개최하면서 문자 보급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요 분화로드 운동이 더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분화로드라는 단어 자체가 아까 문자 보급과 좀 다르게 이게 우리말이 아닙니다. 분화로드는 그 당시 유행했던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보급과 함께 널리 사용이 됐던 러시아어예요. 러시아어로서 우리말로 바꾸면 민중 속으로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문학적이죠. 자, 이 민중 속으로라는 단어.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분화로드 운동이 되겠습니다. 동아일보가 주도했고요. 문맹퇴치라든가 미신타파, 근검절약 등을 강조했던 운동이 되겠습니다. 뭐 잠깐 교과서에 있는 포스터를 보시면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여기 분화로드 단어 나와 있죠. 민중들을 계몽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교육 활동입니다. 청년과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각 마을에 야학,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밤에 공부하는 거죠. 야학, 한글을 가르치는 한글 강습소, 그리고 문화운동, 음악이나 연극 등을 공연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에서 좀 어려운 파트가 되겠는데 한국사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일제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해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인들을 위한 역사 연구가 아니라요. 자신들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국사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만들어졌던 단체가 바로 조선사 편수회인데, 이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총독부의 기관인데, 이 단체에서 조선사라고 하는 큰 역사서를 편찬을 합니다. 근데 이 역사서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면은 한국인들이 결론적으로 자율적이지 못하다. 노예 근성을 가졌다. 이게 타율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체적인 발전을 못하니까 일본의 통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정체돼 있다. 역사 발전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일본의 통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한국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싸운다. 당파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시대 동인과 서인 이렇게 나뉘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그런 대립구도가 좀 있었잖아요.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이거를 당파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맨날 모이기만 하면 싸우니까 발전도 더디고, 그리고 자율적인 발전도 못하는 그런 민족이다. 이것이 바로 식민 역사관 혹은 식민사관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잘못된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식민사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자, 이 세 가지 역사학이 등장을 합니다. 민족주의 역사학,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 요것이 식민사학에 대해서 저항했던 역사학은 맞는데 다 특징이 좀 각각 상당히 다릅니다. 서로 방향이. 특색도 다르고, 요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먼저 민족주의 역사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민족주의 역사학은 말 그대로 이 민족의 정신을 강조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 정신, 이런 것들이 일본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을 주체로 역사를 서술한 대표적인 역사학자가 바로 민족주의 사학자인 박은식과 신채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박은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이기도 했죠. 제2대 대통령으로 임명되기도 했고요. 바로 이분이 우리 한국의 근대사의 역사를 좀 문학적인 표현으로 아픈 역사다, 한국 통사로 표현을 해주셨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 독립운동이 피해 역사다. 그래서 혈사, 이렇게 해서 두 권의 책을 서술을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대한독립운동지 혈사는 저술 중에 박은식 선생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중간에 이제 서술이 중단이 된 미완성 작품이 되겠습니다. 신채호는 여러분들 뭐로 유명하신 분이죠? 역사학자면서도 의열단을 위해서 선언서를 써주신 분이기도 하죠. 조선혁명 선언입니다. 강도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폭력을 통해서다. 이분이 바로 신채호 선생님이세요. 자, 이분은 조선사 연구초, 그 다음에 조선 고대, 한국의 고대사, 선사시대를 연구한 이 상고사를 저술을 하셨습니다. 자, 이 두 분의 역사적인 활동, 역사학에 대한 연구 활동 이후에 1930년대는 조선학 운동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우리 역사, 문화, 이런 분야에서 연구를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실학에 대해서 또 재평가하기도 하고요. 요거를 조선학 운동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경제사학입니다. 자, 주로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민족주의 사학과 다르게 이거는 철저하게 유물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생산 기반, 생산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보편적인 역사 발전 단계를 밟게 되는데, 그 보편적인 역사 발전 법칙을 우리 한국도 당연히 똑같이 따라서 발전을 한 것이다. 절대 우리 역사는 정체되거나 자율적으로 발전을 못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식민사관의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그러한 역사학 되겠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역사학자가 바로 백남훈 선생님이 되겠고요. 이분의 대표적인 저술이 조선사회 경제사가 되겠습니다.
암기하기 좋죠. 여러분들 사회경제사학인데 책 제목은 조선사회경제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 관점을 유물사관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생산 수단의 발전에 따라서 발전한 역사는 발전해 간다. 여기 유물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사학하고는 정반대되는 입장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좀 더 객관적인 역사를 연구하자. 이건 뭐냐? 있는 그대로의 실제로 증거할 수 있는 뭐 민족이라든가 뭐 정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유물이나 유적 등 과학적으로 증거될 수 있는 것들만 역사로 인정합시다. 자, 이것이 이제 가장 역사학으로서 학문으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가치가 있는 그런 역사학이라고 좀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역사학의 가장 중요한 사료, 이제 문헌고증. 자, 이런 거를 통해서 한국사를 뭐 타율성론이다, 정체성론이다 이런 식으로 좀 뜬구름 잡기 식으로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서술합시다. 자,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진단합시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진단학보라고 하는 잡지도 발행을 했는데 이러한 사학을 실증사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식민사학에 반대해서 우리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민족주의 역사학, 요거를 이제 우리가 민족주의 사학도 있고 사회경제사학도 있고 실증사학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사 연구의 큰 세 가지 흐름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옆에 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한국사 연구에 있어서 대표적인 역사학자 세 분 저술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줄거봤는데요. 자, 역사는 나와 내가 아닌 자들 간의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다. 이게 신채호 선생님이 조선 상고사에서 써낸 그 서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박은식 선생님은 자, 나라는 형체다, 틀이라는 거죠. 근데 역사는 뭐다?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신이 중요한 것이다. 역사는 절대 사라져서는 안 된다. 정신이 유지가 되어야만 민족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봤던 분이 박은식 선생님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의 역사 발전은 다른 민족의 역사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일제가 얘기하는 뭐 정체성론, 타율성론 이런 것이 아니고 세계사적으로 똑같이 발전 단계를 밟아가는데 우리 한국도 그런 역사 발전 단계를 밟고 있다. 그래서 이론론적으로 전 세계와 똑같은 발전을 밟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유물사관이라고 여러분들 밑에다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수단의 발전 관계를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도 역시 보편적인 세계사적인 발전 법칙에 따라서 발전해온 나라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그런 지배, 일본의 지배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 바로 백남훈 선생님의 조선사회 경제사에서 내린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족문화 수호운동, 그게 우리 말과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